혹시 이런 분들 계시죠? 20년 전 또는 30년 전쯤 아들, 딸 결혼을 앞두고 우리 자식들 집이라도 하나 보태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청약 통장을 만들어 두셨던 분들 말입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름은 조금씩 달랐지만 분명 하나쯤은 아직도 서랍 깊숙이 보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소중한 통장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만 계신다면 정말 아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 한번 제대로 넣어보지도 못하고 수백만 원 혜택까지 고스란히 놓칠 수 있거든요. 2025년 9월 30일까지 단 한 번뿐인 청약 통장 전환 기회를 놓치신다면 그 많은 혜택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통장 이름만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혜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첫째, 예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 둘째, 이 통장을 어떻게 바꾸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셋째, 바꾸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청약 통장을 전환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누구에게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반대로 괜히 바꾸면 손해보는 경우는 없는지까지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예전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가족분이나 지인, 친척,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지난해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이 전환은 올해 9월 30일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한 번뿐이고 다시 이전 통장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앵커입니다. 예전엔 참 복잡했죠? 공공아파트 청약을 넣으려면 청약저축이 꼭 필요했고 민간아파트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이 있어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하나만 있으면 공공아파트든 민간아파트든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청약 통장들이 하나로 통합된 거예요. 게다가 높은 금리 혜택, 소득 공제 혜택, 그리고 부부 가입 기간까지 합산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만능 청약 통장이 된 셈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혜택들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그때 청약예금 들었을 땐 이자율이 참 높았는데 요즘은 뭐 그냥 넣어놔봐야 이자도 쥐꼬리만큼이지 뭐. 맞습니다. 요즘 적금 이자가 2%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요, 예전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바꾸셔도 그때 받으셨던 높은 금리는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은행에서 전환해야만 이자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2002년에 청약예금에 가입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당시 금리가 3%였는데요. 그 통장을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바꾸시면 3% 이자는 그대로 받으시면서도 공공아파트, 민간아파트 모두 청약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 정부에서 금리를 조정해서 최대 3.1%까지 가능해졌다고 하니까요. 이건 정말 보기 드문 알짜 통장인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혜택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시면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 혜택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무주택 세대주이실 것, 그리고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실 것. 이 두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매년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전에는 청약 통장에 1년에 24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었고 그 중에서 40%인 96만 원까지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년에 3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소득 공제 한도도 1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0세 정혜숙님의 사례입니다. 1998년에 만든 청약예금 통장을 지금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계셨는데요. 이제 이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시고 매달 25만 원씩 자동이체만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소득공제 신청만 하시면 300만 원 납입에 대해 40%인 120만 원을 세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정부에서 현금처럼 돌려주는 혜택, 정말 아깝게 놓치실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무주택 세대주 한 분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대원인 배우자분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구에 사시는 59세 김순자님 부부께서는 10년 넘게 각자 청약예금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전에는 남편분 통장만 소득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아내분 통장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셨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떨까요? 두 분 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시고 부부가 각자 25만 원씩 넣으시면 연간 300만 원, 부부가 합산하면 총 600만 원을 납입하게 되죠. 그러면 각자 120만 원씩 총 24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혜택은 정말 많지만 무조건 바꾸는 게 모든 분들께 정답은 아닙니다. 예전 청약예금은 가입 금액이 정해져 있었고 이게 지금도 민간 아파트 평형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전에 1,500만 원짜리 청약예금을 가입해 두셨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대형 아파트 청약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분이 대형 평수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 통장을 그대로 두시는 게 더 전략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공아파트 청약도 함께 고려하고 계시거나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으려는 자녀분에게 통장을 물려주려고 하신다면 지금 바꾸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 소득공제 확대 같은 혜택들을 필요로 하시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꿔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택은 아는 만큼 준비한 만큼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까운 은행에서 상담받아 보시고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청약도 유리하게, 세금 혜택도 알차게 챙기세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 제가 가장 먼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